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NET MA UI에서 디자인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동적 방식과 정적 방식이 있는데요. 동적 방식 같은 경우에는 C# 코드로 동적으로 UI를 런타임 시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UI 컨트롤의 개수를 포문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고요. 동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위드나 하이트를 조정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형태를 동적 방식이라고 하는데 코드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 방식이라 그래서 XAML 제머를 이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방식은 UI와 그 동작 로직이 서로 혼합되어 디자이너가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또 UI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UI와 로직이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UI와 동작을 깔끔하게 분리하고 싶다면 제머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강좌에서 대부분을 제머를 통해서 UI를 설계하고 비하인드 코드에서 UI의 로직을 처리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될 거예요. .NET MA UI를 사용하면 XAML에서 UI를 정의할 수 있는데 XAML을 사용하면 UI와 동작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XAML의 UI 쪽은 디자이너가 주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동작 쪽은 프로그래머 또는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동작을 UI와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면 좋은 점이 이제 디자이너는 UI에만 집중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개발자는 그 UI의 동작에만 집중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도 더 쉬울 거예요. 로직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XAML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XAML 제머는 C# 코드 대신 UI를 빌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선언적 마크업 언어입니다. XAML을 사용하면 UI와 동작 코드를 분할하여 둘 다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XAML에서 요소를 정의하고 코드 숨긴 파일에서 요소에 액세스를 하고요. C# 코드를 사용하여 동작을 정의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될 겁니다. 이제 XAML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제 단점이 있는데 컴파일 타임에 오류를 발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말의 코드들은 런타임에 판단하게 되어 런타임 오류가 생기기 쉽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C#으로 해당 XAML 제머를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코딩 해보려면 늘상 C# 코드로 해놓고 다시 제머로 만들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존에 메인 페이지 제머이 있으므로 네임스페이스를 수정해서 새로 파일을 생성할 때 폴더를 만들고 그 밑에 생성하면 자동으로 네임스페이스가 생성될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UI를 한번 C# 코드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메인 페이지라는 거를 해볼 건데 저희가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 볼게요. 폴더를 뉴 폴더라고 생성을 하고 뉴 폴더에 이름을 C#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미리 만들어 놓죠. add에서 뉴 폴더로 제멀 코드라는 걸 만들어 놓고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게 동작을 하는지, 동작은 똑같겠죠. 다르게 생성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메인 페이지를 만들 거니까 C# 코드에다가 add 클래스에서요.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메인 page.cs라고 할게요. 자, 이제 인터널로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퍼블릭으로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제가 메인 페이지 뒤쪽에다가 컨텐트 페이지라는 걸 두고 얘를 상속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자, 로그인 버튼이라는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vertical stack layout이라고 레이아웃을 하나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고요. 그리고 자, ctor이라고 하고 탭을 2번 누르시면 이렇게 컨스트럭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코드 스니펫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this.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설정을 할 거고요. 컬러는 RGB로부터 갖고 오고요. ARGB로부터 갖고 오고 그 값은 512 BDF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레이아웃을 여기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요. New Vertical Stack Layout이라고 하고요. 초기화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마진을 주고요. 마진은 thickness 값이기 때문에 thickness 15 15 15 15 해서 all 15를 주겠습니다. left, top, right, down일 거예요. 그리고 패딩도 마찬가지. 패딩은 new 마찬가지로 thickness 얘는 30 60 그리고 30 30만큼 패딩을 주겠습니다. 자식 요소가 있을 건데요. children이라고 해서 자식 요소의 값을 넣어줄 수 있어요. 프로퍼티죠. 그리고 new 해서 레이블을 둘 건데요. 레이블로 텍스트 하나 둬서 여기에 place login. 자,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30이라고 주고요. 자, 오류가 나는데요. 네,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제일 뒤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텍스트 컬러를 넣고요. 텍스트 컬러는 이제 RGB로부터 가져올게요. ARGB가 아니고 아까는 ARGB에서 갖고 왔었죠. 위쪽은 얘는 RGB로부터 이런 값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5, 100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값들이 있는데 이거는 직접 코딩하지 않고 복사해 오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제 대충 아실 거예요. 레이블의 텍스트는 뭐 유저네임이고 텍스트 컬러는 RGB로 252525다. 그 다음에 엔트리 넣고 다시 레이블 넣고요. 다시 엔트리 넣고 이스패스워드는 true라고 해놨어요. 자, 이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속성들인지는 모르겠고 컨트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직은 모를 거예요. 이제 실행을 하시기 전에 이 메인 페이지를 요 녀석 C# 코드 밑에 메인 페이지를 참조하도록 app 쉘의 제머를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로컬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로컬 아래 메인 페이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XAMLS를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로컬에서 이번에는 C# 코드라고 하나 만들어서 이 뒤쪽에 C# 코드를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로컬 C# 코드 요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메인 페이지로 접근을 하면 이 C# 코드 밑에 메인 페이지가 참조가 되겠죠. 제가 몇 개 코드를 안 짜고 그냥 초기화만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로그인 버튼을 선언을 했고요. 이제 값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칠드런 밑에 이 로그인 버튼을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컨텐츠에다가 레이아웃을 넣어서 이제 실제로 이 컨텐츠가 뜨게 할 거예요. 아까는 홈만 나왔지만 이제 전체 레이아웃이 나오겠죠. 그리고 로그인 버튼 점 클릭, 이걸 통해서 클릭 핸들러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디버그가 시스템 다이그노스틱에 있으니까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 리빌드 하라고 나오니까 리빌드 하시고요. 리빌드 하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Please login, 유저네임, 패스워드, 로그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C# 코드는 이걸 표현했던 거예요. 자, C#으로 표현을 하려면 이런 식의 코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저희는 이 코드를 제멀 코드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제멀 코드에서 add 하시고 new class, new item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일단 Shift F5를 눌러서 멈춰 놓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디버깅 모드로 돌아갔으니까요. 멈춰 놓고 제멀 코드에서 add new item 하시고요. 그리고 자, .NET MAUI에 이 컨텐츠 페이지 하나 누르시고 이 마찬가지로 메인 페이지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 놓으시면 메인 페이지 제멀.cs 두 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아까 이 메인 페이지 제멀의 내용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메인 페이지.cs를 보시면 이 오른쪽으로 잠깐 이동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페이지 쪽에서 로그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똑같이 이 제멀 페이지에서 처리를 해 볼게요.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까지는 똑같은데요.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 뒤쪽에 보시면 뭐가 있었냐면 마진과 패딩이 있었죠. 처음 보시면 마진, 패딩이 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마진과 패딩을 줄 거예요. 마진은 15로 모두 줄 거고요. 패딩은 30, 60, 30, 30이죠. 자, 이런 형태로 넣어주시면 이 두 개의 줄의 처리는 됐고요. 그 다음에 children이라고 했죠. 근데 원래는 children이면 이런 식으로 하겠죠. layout.children 이렇게 해서 들어갈 텐데요. 기본적으로 원래 아무것도 안 나오면 children이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선 따로 정의하지 않고요. 이제 children 밑에 label, entry, label, entry를 넣을 거예요. 먼저 자, 디자인 하실 때 label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label, entry, label, entry,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튼. 자, 이제 기본 뼈대는 됐어요. 레이블도 똑같이 구성을 해봐야겠죠. 텍스트 로그인, 뭐 폰트 사이즈, 그리고 패딩까지. 패딩이 아니고 텍스트 컬러까지, 그쵸? 그러면 이게 똑같이 텍스트는 please 로그인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그리고 그 뒤부터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폰트 사이즈도 넣을 수 있는데 얘는 문자열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30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도 마찬가지로 문자열로 들어와요. 안티크 화이트. 자,
이 값일 거예요. 이 값이 아까 여기에서 했던 from RGB 255, 255, 100이라는 값이에요. 그리고 유저 밑에 텍스트 유저네임 넣어주시고요. 이걸 뭐 복사하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컬러 from RGB 요 녀석은 이제 또 화이트겠죠. 화이트니까 화이트란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엔트리 뭐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와 마찬가지로 화이트잖아요. 얘도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는 화이트를 넣어주세요. 자, 이걸 직접 다 해보는 이유는 자, 코드와 제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코드와 제멀을 사용했을 때 어떤 쪽이 더 편한지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지금까지 해본 바로는 저는 확실히 이 제멀이 디자인하기에 훨씬 편합니다. 이 코드로 작성하기에는 조금 힘들죠. 텍스트 그리고 코드는 길어집니다. 코드 자체가.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 버튼이 0, 148, 25 이거는 백그라운드 컬러로 샵 0094 FF라는 값이랍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클릭들을 통해서 요 버튼에 클릭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 버튼의 클릭 같은 경우는 로그인 버튼 뉴 이벤트 핸들러라고 누르시고 버튼 클릭드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버튼 클릭드가 자동으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져요. 괜찮죠? 그리고 이 버튼은 지금 저희가 텍스트 로그인이라고 했고요. 뭐 여기에 버튼에다가 이름을 지정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특별히 이 버튼을 가지고 이 버튼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형태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버튼 클릭드에서 뷰 코드 해보시면 비하인드 코드로 자동으로 이제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디버그 버튼 뭐 라이트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추가하겠습니다. Alt Shift F10 누르시면 Using System Diagnostics라고 있을 거예요. 저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CL로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C# 코드라고 해놓은 것 요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밑으로 가져가시고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로컬 제멀 코드라고 이름 지으시고 C# 대신에 제멀 코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멀 코드 밑에 있는 메인 페이지를 참조를 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C샵이 아닌 제멀 코드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서 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하시고요. 자, 그럼 코드를 보시면 로컬 제멀 코드는 이렇게 가져가고요. 자, 메인 페이지는 이런 식이에요. 비하인드 코드도 보시면 버튼 클릭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제멀 코드는 여기 있고요. appcl 코드에 보시면 저희가 로컬 제멀 코드라고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해서 그거에 대한 메인 페이지를 가져오도록 했고요. 메인 페이지 제멀에 보시면 바로 이전에 만들었던 제멀 코드를 보시면 이전에 바로 만들었던 C샵으로 만들었던 코드들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구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클릭에 대한 이벤트 처리는 비하인드 코드에서 하도록 해놨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뷰 코드 하셔도 되시고요. F7번이 있죠. 쇼컷이에요. F7번 누르시면 쇼컷으로 가서 이 비하인드 코드로 올 거고요. 버튼 클릭드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찾아보시면 디버그 라이트 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인 페이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appcl에서 저희가 지정을 했으니까요.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해당 내역이 뜰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제멀로 했는지 뭐로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알 수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네요. 제가 뭔가를 빼먹었어요. 뭔가를 빼먹었을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빼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메인 페이지 제멀로 가셔가지고요. 이 컨텐츠 페이지 쪽에다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고요. 아까 샵 512 BDF 라고 하는 거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S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변경이 된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제멀 코드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고요. 자, 이때 아웃풋을 보시고 아웃풋에 이 X 표시 누르시면 깨끗해질 거예요. 그때 로그인 버튼 누르시면 클릭드 라는 디버깅 메시지가 찍힙니다. 자, 오늘은 시작 코드에서 UI를 만들어 봤고요. 그걸 다시 제멀로 컨버전 해봤어요. 어떤 게 더 편한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멀이 훨씬 편하다는 걸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나중에 C샵 코드도 조금 변경이 됐어요. 이제 C샵 마크업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MAUI에 있는 마크업이라는 커뮤니티 툴킷이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에서 C샵 마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플레인트 방식으로 UI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전에 봤던 C샵 코드처럼 좀 복잡하지는 않고요. 최대한 제멀 코드랑 비슷하게 C샵 코딩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플루엔트 이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루터랑 비슷해요. 플루터에서도 디자인이 플루엔트 방식의 코딩이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코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XAML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XAML에서 특정 형식을 인스턴스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특정 색상으로 레이블을 만들려는 경우는 제멀의 다음과 같이 구현하면 돼요. 레이블에 텍스트 컬러라는 속성에다가 화이트, antique white라는 값을 적용하는 거고요. 이 제멀 코드는 C샵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형태가 돼요. 레이블 new 해서 이니셜라이저 가지고 텍스트 컬러라는 속성에다가 컬러 from RGB에서 2525 100이라는 값을 넘겨주는 형태예요. C샵 코드에서는 using 지시물을 사용하여 네임스페이스를 해당 코드 범위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위쪽에 using 해가지고 필요한 네임스페이스들을 가져오죠. 뭐 시스템을 가져오기도 하고 다른 네임스페이스들을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멀에서는 이런 형태로 합니다. 네. 그리고 스키마 마이크로소프트.com 뭐 WinFX 2009 XAML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제멀이라는 거, 또는 그 위에 MAUI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들이 어떤 걸 나타내냐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MAUI 누게 패키지의 어셈블리에 정의된 네임스페이스들의 별칭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면 .NET MAUI 형식 및 컨트롤이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를 생략하게 되면 버튼이라든지 레이블, 엔트리 또는 스택 레이아웃 같은 컨트롤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 빼버리면 이 안에서 에러가 날 거예요. 그리고 http 스키마 마이크로소프트.com WinFX 2009 제멀 같은 경우는 문자열, 숫자 및 속성 같은 다양한 .NET 내장 형식이 포함된 어셈블리를 참조하게 됩니다. 뭐 이런 거 빼면 관련된 속성들을 쓸 수 없겠죠. 그리고 제멀에서 XML NS라는 거는 네임스페이스를 의미하거든요. 뒤쪽에다가 뭐 컬러나고 X라고 했잖아요. 이 X라고 해놓고 이 X를 가지고 접두사로 사용하여 가지고 네임스페이스 형식을 참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xname 클래스 네임스페이스에 클래스에서 MAUI XAML page1 이렇게 접근하도록 해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제머를 사용하려는 클래스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CLR 네임스페이스 콜론 그 다음에 특정 네임스페이스를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제 utils라는 네임스페이스를 mycode라는 네임스페이스 변수, 태그 변수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때부터 mycode 점 하게 되면 점이 아니고 이 컬런을 하게 되면 그 뒤쪽에 네임스페이스들 utils 안에 있는 클래스라든지 네임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utils 네임스페이스 범위에 구현된 클래스들을 사용하려면 mycode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type converter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제머를 보시면 다 더블 코테이션 마크 쌍따옴표로 묶여 있죠. 이것들은 다 스트링 문자열을 의미하는데 텍스트 컬러의 블랙은 문자열이 아니고 컬러 값일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아마 롱, 인트 그런 값일 거예요. 더블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문자열이 아닌 정수형인데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폰트 애트리뷰트 같은 경우는 컴플렉스 타입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인식하게 하려면 텍스트는 이제 문자열 속성이니까 타입 컨버터는 필요가 없을 거고요. 텍스트 컬러는 컬러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 블랙을 컬러의 블랙에 맞는 형태로 변환하는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컨버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정수 형식인데요. 여기는 문자열로 되어 있으니 문자열에 대한 컨버터가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겠죠. 폰트 애트리뷰트 같은 경우가 조금 중요한데 볼드, 컴마, 이탈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합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플렉스 타입, 복잡한 형식이라 그러는데 볼드, 이탈릭 문자열로 결합할 수 있고요. 심표로 구분된 문자열은 플렉스 기반 열거로 처리가 되고 적절한 형식 변환기는 값의 비트 단위 OR을 속성에 적용해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만약 레이블 안에 이제 탭 기능을 처리하게 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레이블 텍스트 유저네임 텍스트 컬러 블랙이고요. 폰트 사이즈 42에다가 폰트 인텔릭인데 그 안에 탭 기능을 처리하게 하려면 레이블 제스처 리코나이저라는 걸 가지고 탭 제스처 리코나이저 number of tabs required to 라고 해서 두 번 하면 뭔가 동작을 하도록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작업을 하게 돼요. 이러한 방식을 property element type.property name 형태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label. gesture recognizer 이게 property element라는 거예요. 그리고 default content property라는 게 있어요. 이쪽 설명을 다시 드리면 레이블 안에서 뭔가 동작을 하게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복잡한 형식 할당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레이블 안에 jest recognizer 라는 값에 탭 jest recognize를 넣겠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default content property 보시면 vertical stack layout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죠. 자, 원래는 그 밑에 넣을 때 레이블을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children 밑에다가 children 안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stack layout 아래쪽에 레이블이라는 children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말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레이블도 들어가고 텍스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children 같은 경우가 기본 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생략을 해도 생략을 하고 레이블 텍스트 please 로그인을 vertical stack layout 아래에다가 넣어 놓으면 똑같은 작용을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디폴트 컨텐츠 프로퍼티 .children이 대부분 기본 프로퍼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코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코드에 보시면 기존 레이아웃이 있는데 일단 지워버릴게요. 네,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vertical stack layout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vertical stack layout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마진 15를 주고요. 이거 이전에 저희가 만들었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패딩도 줄 거예요. 이번에 30, 60, 30, 30 주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하나 만들 건데요. 레이블 만들 거고요. 이 앞쪽에 뭔가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나 봐요. 자, 레이블을 넣을 거고요. 레이블에 속성을 좀 넣을 건데 텍스트는 유저네임이라고 그냥 넣을게요. 그리고 텍스트 컬러 지정해 줄 거고 텍스트 컬러는 블랙 넣겠습니다. 블랙 넣고 폰트 사이즈는 42 그리고 폰트 애트리뷰츠 볼드 그리고 이탈릭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안쪽에다가 제스처를 넣을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labl ds turl recognize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탭 관련된 거를 넣을 거예요. 탭 gesture recognize 이렇게 할 건데 속성만 넣을 테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자. 속성은 탭드 할 때 뭐 특정한 탭을 처리하도록 카운터 클릭 뉴 이벤트 핸들러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number of tab required 몇 번 눌러야 돼 저 탭드라는 게 동작을 하느냐 라는 걸로 2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는 됐고요. 자, vertical stack layout에 대해서 이쪽에다가 닫아줘야겠죠? 왜 안 닫혔는지 모르겠네. 네, 이렇게 닫아주고요. 상단에 보시면 요게 빠졌으니까 정렬이 그래서 안 됐었나봐요. 컨트롤 A에 컨트롤 KD 하면 정렬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하면 일단 기본적인 레이블에 컴플렉스 타입에 대한 처리를 하겠다고 우리가 뭔가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뷰 코드 하시면 해당하는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삭제하겠습니다. 탭, gesture, recognizer, 탭드 라고 했잖아요. 뭐 이름은 근데 뭐 어떻게 지으시든 뭐 괜찮아요. 네, 지으시고 싶으신 대로 지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앞에 on이 붙겠죠. on 탭, gesture, recognizer, 탭드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뭐 리커멘드 해주는 대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딩을 저희가 하면 되겠죠. 저는 이 카운트라는 것도 쓰니까 이 뿔뿔 카운트 저 위에 보세요. 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놨던 것 같으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카운트 라고 하고요. 변수 레이블 센더라는 걸 해서 얘는 저 센더에 넘어오거든요. 이 탭을 레이블에 대한 정보가 넘어옵니다. 레이블 엘리먼트 컨트롤이 넘어오니까
저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SENDR S 가로 말고 sender S 레이블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이 카운트가 2로 나누어서 0이면 LBL sender 텍스트 컬러는 블루가 되도록 바꿔버리고요. 그게 아니면 LBL sender.text color는 뭐가 될까요? colors re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코딩은 했어요. 이 상태에서 appCL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혹시 우리가 지정해주지 않았다면 이 메인 페이지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유저 네임이라는 게 있고요. 유저 네임을 더블 클릭했을 때 뭐 샌더 쪽에다가 표현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원하는 대로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저거 뭐지?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안 해줬네요.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해줘야 더 이쁠 것 같은데, 어쨌든 유저네임에 더블 클릭하시면 레드로 바뀌고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블루로 바뀝니다. 한 번만 누르면 동작 안 해요.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더블 클릭에 딜레이 타임이 약간 있어서 늦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조금 빠르게, 네, 이 정도 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계속 변형되는 걸 알 수 있죠. 저 변경되는 이유는 우리가 메인 페이지 제멀.cs에서 한 번은 짝수일 경우에는 블루, 홀수일 경우에는 레드로 나오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로 오는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어보고 확인해 볼게요. 자, 이쪽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다시 더블 클릭 하면 들어오죠. 자, 샌더는 레이블이니까 레이블로 변경을 해서 F10번 누르시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카운트 계산해 보시면 지금 8이고 짝수니까 블루가 되겠죠. 자, 블루에 맞춰서 텍스트 컬러를 변경해 주고요. 다시 F5번 눌러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벗어나면, 이거는 이제 너무 오래 있어서 리스폰싱 안 한다고 경고 나는 거니까 웨이트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유저네임이 나옵니다. 이거 빼버리시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없애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NET MAUI에서 제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이벤트 핸들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ET MAUI는 표준 .NET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 입력 및 상호작용을 응용 프로그램에 알립니다. 제멀 페이지에 각 엘리먼트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저희가 했던 작업에서 지금 연속을 하고 있는데, 이 레이블에다가 네임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x 네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레이블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레이블 이름은 내가 LBL 제스처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블에 제스처 이름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디서 사용을 하냐면 비하인드 코드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LBL 샌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샌더가 LBL 제스처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LBL 제스처에서 텍스트를
1, 2, 3, 4라고 초기화를 할 수 있어요. 비하인드 코드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lbl 제스처는 제스처.text는 저거 누를 때마다 카운트의 개수가 들어오도록 할 수도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카운트의 값이 자동으로 텍스트에 찍힐 거예요. 네, 빌드, 리빌드 한번 해볼게요. 초기에 이제 1, 2, 3, 4라고 올라오겠죠. 저희가 요 메인 페이지 컨스트럭터에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원래는 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었지? 유저 네임이라고 되어 있었을 텐데요. 저희가 1, 2, 3, 4라고 비하인드 코드에서 바꿔버려 가지고 컨스트럭터에서 바꾸니까 다시 1, 2, 3, 4가 된 거예요. 얘 더블 클릭하시면 네, 카운트가 색깔이 바뀌면서 늘어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뭔가 동작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실 어디에서 이벤트 자체를 직접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온 탭 같은 경우 탭을 2번 눌렀을 때 뭔가 연결하도록 자동으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제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이 레이블 말고 아래쪽에다가 일반 버튼을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에 이제 텍스트를 지정을 할 텐데 얘는 일단 x 네임해서 네임부터 넣을게요. 네임으로 네임 버튼이라고 할까요? 네임 버튼 아니다, 이벤트 버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벤트 버튼이라고 하고요. 텍스트는 이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클릭드라는 거를 여기에서 원래 연결을 해서 이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을 해줬었잖아요. 네, 이렇게 안 하고 요 안쪽에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하인드 코드에서 이 관련된 내역을 넣어줄 수 있어요. 아까 저 버튼이 이름이 뭐였죠? 버튼 이름이 이벤트 버튼이었잖아요. 똑같이 이벤트 버튼이라는 걸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초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클릭드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플러스 이퀄 넣고요. 프레스 탭 해서 이벤트를 넣고 이벤트의 이름을 이벤트 버튼 클릭드라고 그냥 그대로 할게요.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벤트 버튼 클릭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 throw new 지우고요. 저걸 클릭했을 때 뭔가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bl 텍스트에다가 카운트가 아닌 이벤트 버튼 클릭드라고 해주고요. 리빌드 해볼게요. 자, 이제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 2, 3, 4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카운트가 계속 늘어날 거고요. 빨강색, 파랑색 변경이 있겠죠. 이벤트를 누르면 이벤트 버튼이 됩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8이죠. 자, 저때 다시 이벤트를 누르면 푸른색으로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제어가 가능해요. 자, 제멀에서 직접 하는 방식도 있다고 했죠. 제멀에서 직접 하는 방식은 자, 버튼을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자, 복사해서요. 아래쪽에다 놓고 얘는 이벤트 버튼 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멀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멀 이벤트. 그리고 클릭드에 넣고요. 자, new 이벤트 핸들러라는 걸 가지고 하셔도 되고, 기존에 이벤트 버튼 클릭드가 있었으니까 요걸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요.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다시 리빌드를 해주세요. 컨트롤 S 누르시면 저렇게 리빌드 하라고 나옵니다. 핫 리로드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붙어가지고 보기가 싫은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벤트 누르시면 이벤트 버튼 이라고 나와요. 얘 더블 클릭하시면 1 나오죠. 제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의 차이점이 뭐냐면,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멀 자체에 저런 클릭드에 이벤트 핸들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강한 결합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이요. 첫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튼에 대한 정의만 되어 있고 그게 어떤 이벤트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제멀은 XAML 저건 재사용이 가능하게 되죠. 물론 제멀의 이벤트 핸들러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컨스트럭터에 그 내역이 들어가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긴 그렇죠. 하지만 의존성은 조금 있지만 아주 약한 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관심의 분리라고 합니다. 컨트롤의 동작을 UI의 정의와 분리를 해놨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심의 분리라고 하고, 첫 번째 방식 같은 경우,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안에 UI의 로직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정의와 혼합되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디자이너나 개발자가 서로 각각 개발할 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전혀 안 쓸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게 더 좋은 방식이다 라고 저는 얘기하긴 좀 그런 것 같고요. 나중에 MVVM이라는 모델 뷰 모델 형태의 커맨드를 이용한 방식이 있어요. 바인딩 커맨드. 네,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의 관심의 분리가 돼요. UI 쪽에 저러한 클릭드 말고 커맨드라는 하나의 이벤트로 처리가 가능해요. 여기 아마 커맨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커맨드와 커맨드 파라메타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처리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MVVM까지 제가 아마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내역은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크업 확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영어로는 마크업 익스텐션이라고 하고요. 이게 마크업 익스텐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런타임에 동적으로 속성 값을 설정해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멀의 속성은 일반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하드코딩이죠. 하드코딩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적으로 설정해야 할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런타임에 제멀의 값을 제공할 개체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제멀은 이를 마크업 확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마크업 확장을 이용해서 이런 런타임에 동적으로 값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UI 레이블이 여러 개 있다고 할게요. 지금 여기는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걸 여러 개 이렇게 5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폰트 사이즈 보시면 25로 다 했었죠. 근데 얘를 30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얘만 변경하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다 변경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가 지금 폰트 사이즈 30을 어떻게 넣어야 하지?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폰트 사이즈에 대해서 마크업 익스텐션을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 자, Hello World with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글로벌 익스텐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만들어서 된 거예요. 근데 내가 폰트 사이즈 얘를 3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30으로 바꾸고 하면, 자, 걔만 변하고 나머지 애들은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른 애들까지 수정하고 싶을 때는 얘를 변수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비하인드 코드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public const 더블 my font size라는 걸 해놓고요. 30이라는 값을 넣어 놓을게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서 public class global font size extension 이라고 하고요. 얘를 I markup extension에서 extension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구현체는 implement interface Alt Shift F10번 누르시고 implement interface가 나오면 엔터를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네, 기본 형태가 나와요. provider value. 그리고 이 provider value에다가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값을 main page const my font size라는 걸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자, rebuild and apply change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멈추고 Shift F5 눌러서 멈추시고요. 제멀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요. 다시 여기 폰트 사이즈라는 곳을 저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글로벌 폰트 사이즈 익스텐션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일단 적용하기 위해서 위쪽에 X 클래스가 있는데 XML, NS 하나 더 추가할게요. XML 네임스페이스 자, 마이 코드라고 할게요. 마이 코드는 CLR 다시 네임스페이스 컬러는 하시고 my MAUI 앱 테스트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이 코드 요 녀석 마이 코드를 가지고 폰트 사이즈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 코드 콜론 마이 코드 글로벌 폰트 사이즈 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요 글로벌 폰트 사이즈의 익스텐션의 provide value를 통해서 메인 페이지 my font size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글로벌 폰트 사이즈 익스텐션의 provide value의 메인 페이지 my font size가 자동으로 리턴 되면서 방금 어디에? 요 폰트 사이즈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요 폰트 사이즈를 이용해서 이 녀석들을 다 적용을 해주시면 일일이 수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변경이 가능하겠죠. 다시 컴파일 후 리빌드 해보겠습니다. F5번 눌러서 그냥 빌드 후 실행이 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커졌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내가 마이 폰트 사이즈를 15로 바꾼 다음에 컨트롤 S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근데 핫 리로드를 지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야, 이 부분은 뭐 향후에 좀 더 좋아지겠죠. 자, 다시 리빌드 이때는 하시면 자동으로 다시 15포인트로 적용이 될 겁니다.
적용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글로벌 폰트 사이즈 익스텐션이라고 했고, 실제로는 제멀 코드에 글로벌 폰트 사이즈까지만 갔어요. 익스텐션이라는 건 자동으로 삭제하고 이 MAUI의 제멀이 인식을 합니다. 글로벌 폰트 사이즈까지만. 그래서 글로벌 폰트 사이즈는 글로벌 폰트 사이즈 익스텐션이다 라고 인식하고 제가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멀이요. 그런데 이제 또 이걸 사용하다 보시면 글로벌 폰트 사이즈 익스텐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커스터머하게 뭔가 작업할 때마다 아이 마크업 익스텐션을 임플리먼트해서 한다는 게 귀찮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태틱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스태틱 익스텐션은 굳이 저희가 형태를 알아본다면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프로바이더 밸류는 뭐고 멤버는 뭐다. 뭐 멤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해놨겠죠. 자, 컨텐츠 프로퍼티를 멤버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도 그러면 여기에 컨텐츠 프로퍼티를 지정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도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이미 구현이 되어 있으니 그럼 방금 만들어놨던 이 코드를 스태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간단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x 스태틱 자, 멤버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다 그랬죠. 멤버는 my code 앱이 아니고 메인 페이지 점 my 폰트 사이즈 이렇게 정해 주시면 돼요. 훨씬 편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마크업 익스텐션을 다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시면 똑같이 적용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귀찮죠? 네,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MVVM이라는 뷰 모델을 가지고 바인딩을 통해서 이 폰트 사이즈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바인드 총에서 작업하는 거를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기본적인 베이직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런 내용이 더 눈에 잘 띌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바인딩이 아닌 이런 식의 스태틱 통해서 마크업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리소스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네, 그것들을 굳이 바인딩 처리하지는 않고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거를 뭐 MVVM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놓고 그 리소스들을 가지고 여기에 스태틱, 멤버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요. MAUI에서 플랫폼별 처리를 할 때 유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C# 코드에서 디바이스 인포 플랫폼을 통해서 플랫폼이 iOS인지 안드로이드인지 윈UI인지 맥OS인지 알아봐서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고요. 온 플랫폼 마크업 확장, 이전에 배웠죠? 마크업 익스텐션. 그 마크업 확장을 이용해서요. 플랫폼에 iOS인지 안드로이드인지 윈UI인지 판단을 해서 제멀 쪽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디바이스 클래스 사용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iOS, 윈UI, 맥OS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디바이스 인포 플랫폼이 지금 이제 현재 뭐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얘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OS라면 iOS 체크를 해서 띵리스를 이렇게 30, 60, 30, 30으로 주고요. 만약 그게 아니면 띵리스 30으로 고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iOS만
위쪽이 60포인트가 되도록 해놓은 거죠.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뭐 이런 형태일 거예요. 맞나? 지금? 네, 제가? 그 맞을 겁니다.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그리고 온 플랫폼 마커 확장 사용해서 보시면 제멀 같은 경우에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타입 아규먼트라는 속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타입 아규먼트에 thickness라고 지정을 하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위에서 new thickness 통해서 지정했던 값이 value 타입이에요. 그래서 value 타입이 thickness다 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0, 60, 30, 30, 안드로이드 30, 윈UI 30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vertical stack layout background color 라고 프로퍼티 지정을 하시고요. on 플랫폼 x type argument에서 타입을 지정하셔가지고 value의 값을 이 타입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컬러라고 해가지고 실버, 그린, 옐로우로 iOS, 안드로이드, 윈UI에 따라서 변경되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구분은 또 단순화 시킬 수도 있어요. 단순화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vertical stack layout 보시면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 on platform, 윈UI, 옐로우 하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뭐 실버, 그린 형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태틱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전에 이제 저희가 마크업 익스텐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걸 이제 뭐 스태틱이라는 스태틱 익스텐션을 통해서 저희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방법에 대해서 예제를 먼저 한번 알아볼 거예요. 뭐 이전에 간단히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shared resource라는 거를 추가를 해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add new class 하시고 클래스명은 shared .cs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쪽은 static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static class shared resource. 그리고 안쪽에다가 public static read only color font color라고 멤버를 만들어 놓을게요. color from RGB 라고 지정을 하고요. 0, 0, 0x, ff 이렇게 값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아래쪽은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이름을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값은 0x, ff, ff, 0x, ad 라고 하겠습니다. 대문자로 하셔도 되고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값을 지정을 해 놓고 메인 페이지 점 페이지 제멀로 가볼게요. 자, 제멀로 가보시면 레이블이 하나가 있죠? 네, 레이블이 하나가 있고 그 밑에 뭐 관련된 내역들을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이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복사를 해서 넣어 볼게요. 이걸 뭐 다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내역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고요. 그냥 텍스트로 레이블이 하나 있어요. 노츠라는 레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에디터가 하나 있어서 뭐 메시지 넣어달라 뭐 그런 식이고요. 하이 리퀘스트가 100이고 그냥 그리드가 하나 있어서 그리드 로우는 2개고 두 로우에 이제 버튼 2개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세이브, 하나는 딜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n save 버튼 클릭드, on delete 버튼 클릭드가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제멀 쪽에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멀로 가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제가 가져다 놓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디버그, 라이트 라인에서 그냥 찍어주고 말 거예요. 시스템, 다이그노스틱 추가하시고요. 저건 제 티스토리 블로그예요.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static member local shared resource의 폰트 컬러 형태로 텍스트 컬러를 가져왔죠. 이것도 마찬가지. static member local shared resource의 폰트 컬러. 그러면 저희가 shared resource의 폰트 컬러를 이용해서 저 값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color from RGB를 쓰기가 싫다 그러면 뭐 다른 값을 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F5번 눌러가지고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뭔가가 잘못됐네요. 자, 로컬이 없어요. 제가 안 넣어줬죠? 이걸 로컬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로컬로 바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름을 조금 다르게 했었네요. 자, shared resourc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뒤쪽을 resources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그 관련된 애들도 shared resources라고 이름을 바꿀 거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yes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쪽에 클래스명도 변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컴파일이 자동으로 될 테고요. F5번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어떤 내역이 나와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뭐고 폰트 컬러는 뭐고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세이브 누르시면 여기 아웃풋에 세이브 버튼 클릭 드라고 나오고 딜리트 하면 딜리트 버튼 클릭 드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shared resource 처리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shared resource를 다른 값으로 변경해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 from RGB 가지고 어떤 색깔을 표현할지 그게 쉽지 않죠. 뭐 인터넷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colors 그래서 뭐 핑크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 뒤쪽도요. colors 여기는 뭐로 할까요? red 라고 한 다음에 다시 확인해 보면 자, 이게 적용이 안 됐으니까 리빌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이 돼 있죠. 요 폰트 사이즈, 폰트 컬러들은 우리가 적용했던 핑크가 먹었고요. 이 백그라운드는 레드를 먹었어요. 한 리로드가 조금 더 잘 돼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shared resource는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볼 게 있죠. 플랫폼별 사용자 지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플랫폼별 사용자 지정을 이 에디터 컨트롤에다가 추가를 해 볼게요. 에디터 컨트롤에 지금은 이제 폰트 컬러만 들어가 있는데 하이트 속성을 저희가 플랫폼별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트 리퀘스트 그냥 100이 아니고 윈도우 쓰일 때는 100일 거고요. 안드로이드는 500, iOS는 500이 나오게 이렇게 해보고요. 이게 이제 제대로 표현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그 밑에 텍스트 컬러도 변경을 해볼게요. 이거는 리소스에서 뭔가 처리하도록 했었는데 요거를 플랫폼별로 처리하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뭐 다크 그레이는 iOS에 주고 iOS는 지금 테스트를 못하니까요. 레드 그린으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저게 아마 보색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지금 윈도우 쓰일 때 텍스트 컬러가 레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스 머신으로 바꿔보시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머신에서 실행이 이렇게 됐고요. 여기 확인해 보시면 지금 노트 enter your message, save, delete는 똑같죠. enter your message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 하이트 리퀘스트에 의해서 에디터의 크기도
아마 변경이 됐을 것 같겠는데 여기에 제대로 표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텍스트 컬러를 수정하도록 해본 거예요. 자, 레드가 되는지 봅시다. 레드죠? 네, 레드 형태로 나와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형태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픽셀 5. 자, 저거 그대로 하시고요. F5번 다시 눌러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에뮬레이터가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제 안드로이드는 그린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돼요. 녹색이. 그래서 녹색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색. 자, TRE, TR. 약간 좀 티가 안 나죠? 녹색이. 그러면 여기를 옐로우로 바꿔볼게요. 자, 어때요? 이제 더 티가 잘 나네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레드로 나오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옐로우로 나오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세히는 안 알려드렸지만 안드로이드일 때 하이트가 50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500이 적용이 됐어요. 상당히 크죠? 그래서 네, 버튼이 아주 아래까지 내려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에디터에도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는지 한번 백그라운드 컬러 주고 블루 말고 화이트를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확실히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때는 여기가 옐로우니까 잘 안 보이니까 다시 그린을 한번 잘 보이게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윈도우스하고 안드로이드 그리고 iOS, 맥킨토시 이렇게 4개의 플랫폼이 서로 다르게 코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온 플랫폼이란 걸 이용해서 제몰에서 처리하고 있고 C# 코드에서는 디바이스 인포라는 걸 가지고 플랫폼별 처리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